오늘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날입니다. 원장님 강의 들으시고 강의와 연관된 의학 상식 퀴즈가 바로 나가니까요. 강의 더 잘 들어보셔야겠죠.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뇌신경 관련 질환을 턱관절로 치료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뇌신경 관련 질환. 병명 자체가 조금 저한테도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질환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그 뇌신경 관련 질환으로 첫 번째로 일단 불면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잠이 잘 안 온다고 이렇게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을 뇌신경 질환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평소에는 이제 눕기만 하면 바로 잠을 자곤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잠이 잘 안 들면 정말 괴롭더라고요. 네. 참 요새는 주변에 보면 불면증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 같이 건강하신 분들은 예. 잠이 안 오신 분들을 잘 이해를 못 하죠. 예. 근데 매일 밤 잠이 안 오면은 참 고통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잠이 안 오시는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보면요. 잠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복합적인 몸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턱관절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 보면은 몸 상태가 여기저기 오랫동안 안 좋고 이 치료 저 치료 받아봤는데도 오랫동안 낫지 않는 상태로 지내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 공통점을 보면요.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오랫동안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지내다 보면은 사람의 뇌신경이 예민해지게 되고 예. 잠이 이제 안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만성적인 증상이 안 낫고 있는 상태에서 불면증이 추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불면증이니까 있다. 잠이 잘 안 온다. 매일 밤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분들은 몸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 몸에 복합적인 문제가 만성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몸에 불편한 증상이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통증이라든지 감각이 좋지 않은 느낌으로 오래 지내다 보면 뇌신경에 문제가 오고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잠을 못 주무시다 보면 이제 신경정신과 약을 드시면서 잠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이 약의 문제는 오래 먹을수록 점점 의존도가 높아지는 게 문제죠. 그렇군요. 네.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뇌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불면증의 턱관절 치료로 호전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20대 여성분인데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제 치료받으러 오셨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 보니까 몸 여기저기가 아프겠죠. 관절 마디마디가 여기저기 아프고 오랜 시간 아프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통증으로 오랜 시간 시달리다 보면은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죠. 극도로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통증에 대한 스트레스,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잠이 이제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만성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오랫동안 관절이 아프거나 어딘가 통증이 있어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불면증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 아가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방 치료해주면서 동시에 이제 불면증 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뇌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뇌를 받치고 있는 턱관절에 균형을 잡아주는 턱관절 장치를 입 안에다 끼는 거죠. 그래서 이 턱관절 균형 장치를 입 안에다 껴서 뇌의 균형을 잡고 뇌로 올라간 통로를 뻥 뚫어주고 뇌신경이 안정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은 경추 1, 2번, 턱관절과 함께 움직이는 경추 1, 2번, 뇌로 올라가는 통로를 이루고 있는 경추 1, 2번을 교정하고요. 이것을 상부경추 교정이라고 하는데 이 불면증이 있을 때 상부경추 교정을 해주면 좀 빨리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추 1번이 불면증과 비롯한 뇌신경계 질환과 연관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경추 1번은 이제 환추라 그러고 경추 2번은 축추라 그러죠. 예. 그래서 경추 1번과 2번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경추 2번은 축추라 그래서 척추의 움직임은 중심축이죠. 근데 불면증은 경추 1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턱관절 균형 장치를 입에 끼고 잠자리에 들고 그다음에 한의원에 나오셨을 때 상부경추 교정, 경추 1, 2번을 교정받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하는 게 머리에다가 침을 놔요. 뇌신경 안정침. 머리에다가요?
9개의 혈자리에다 놓습니다. 예. 이렇게 뒤쪽에 3개, 그리고 가운데 라인에 3개, 머리 앞쪽에 3개에서 9개의 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밭전자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둑판 모양이 돼요. 아, 그렇군요. 침을 놨을 때 머리의 모양이. 이렇게 뇌신경 안정침이라고 하는데, 이 두피에다 이 9개의 혈자리에다 침을 놓고 집에 가시면, 이제 턱관절염침 끼고 집에 주무시겠죠? 그러면 치료 시작한 지 이제 1, 2주만 돼도 바로 잠을 잘 주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꿈도 안 꾸게 돼요. 왜냐면은 뇌신경이 안정되니까 잠도 잘 오지만 소위 그 기억나지 않는 꿈, 밤새 시달리는 꿈을 꾼다 이런 분들이 꿈을 꾸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예. 난생 처음 잠을 이렇게 편안하게 잡았다.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고 잡았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뇌신경 관련 질환에 해당하는 증상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뇌신경 관련 증상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우울증이에요. 아, 우울증이요. 우울증. 그 우울증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요즘 현대 사회에서 워낙 사는 게 힘들죠. 경쟁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울증이 누구나 한 번은 올 수가 있는 건데, 그 여러 가지 연령층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 네. 뭐 출산 후 우울증도 있을 거고 갱년기 우울증, 수험생 우울증, 참 다양한 연령층에서 우울증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울증 역시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호전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20대 초반 이제 남자 대학생분이 우울증 때문에 이제 오셨는데, 예. 이 방송을 듣고서 이제 어머님이 아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10대 때부터 우울증이 심해서 집 밖으로 나가질 않으시고 자기 집, 자기 방 안에만 콕 박혀서 이제 활동을 안 하는 게 문제였죠.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첫날 오셨을 때 이 아드님 얼굴을 보니까 좌우 턱관절의 비대칭이 심해요. 얼굴이 예. 좌우 비대칭이 심해요. 턱관절이 틀어졌다는 것은 뇌를 받쳐주고 있는 게 틀어졌다는 거죠. 뇌신경이 안정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등과 어깨, 목의 자세를 보니까 경추도 한쪽으로 틀어지고 어깨하고 등은 굽어서 흉추가 뒤로 후만됐습니다. 뒤로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구부정하게 어깨와 등이 구부러진 자세가 된 거죠. 예. 이분을 이제 턱관절 균형 장치를 착용시키면서 밤에 잠을 자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한의원에 나왔을 때 상부경추, 경추 1, 2번을 교정해주고, 그다음에 머리에 밭전자, 뇌신경 안정침을 놔주고, 이렇게 6개월가량 지금 치료 지난 시점에서 이제 산책도 좀 하시고, 운동도 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오랫동안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었는데,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렇게 우울증 있는 분들 보면은요, 턱관절이 틀어져서 뇌신경 안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안면 비대칭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어깨하고 목이 굽어 있는 분들 많습니다. 척추가 제 위치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구부정한 자세가 된 분들이 우울증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매일 밤 꿈을 꿨다고 했거든요. 아, 예. 근데 자고 일어나면 꿈 내용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턱관절 치료 후에 이제 꿈을 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턱관절 균장치 끼고, 그다음에 상부경추, 경추 1, 2번 교정하고, 머리에 밭전자, 뇌신경 안정침 맞고 이렇게 하니까 한약은 쓰지 않았거든요. 한약은 쓰지 않았는데도 잠이 잘 오고 꿈을 안 꾸고 우울증이 좋아진 거죠. 예. 네. 턱관절 치료 통해서 또 우울증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군요. 네. 원장님, 뇌신경 관련 질환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뇌신경 관련 질환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예. 이게 병명 자체가 좀 무서운 어감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 예. 병이죠. 이게 주위에서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병명인데, 사실 이 간질이라는 병도 물론 가벼운 병은 아니에요. 예. 무서운 병일 수 있는데, 이 역시 두통이나 우울증, 어지럼증, 아까 말씀드린 불면증, 이런 뇌신경 관련 질환과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뇌신경을 좋아지게 하면 간질 증상도 호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간질 역시 턱관절을 이용한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네. 오늘 계속 젊은 분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렇네요. 예. 20대 이제 남학생인데, 요분도 어머님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제 아드님 모시고 오신 건데, 턱관절 치료 이제 받으러 왔는데, 이 아드님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간질 증상이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리에 어지러운 느낌이 딱 들면 아찔해지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깨어나면 근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간질 발작이 있은 후에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신경정신과에서 간질약을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해서 총 하루 4알씩 오랜 시간 이제 복용을 하면서 예. 이제 살아온 건데, 이 부모님이 원하신 거는 간질약이 자꾸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아, 그렇군요. 약을 좀 줄이거나 안 먹고서도 간질이 없을 수 있는지 이제 오신 건데, 턱관절 치료 이제 들어갔죠. 똑같습니다. 입 안에 턱관절 균형 장치를 끼고 밤에 잠을 자고요. 이 학생은 낮에도 좀 꼈습니다. 왜냐면 간질 증상이 밤낮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예. 그래서 입 안에 턱관절 균형 장치를 밤낮으로 착용하면서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 상부경추 1, 2번, 경추 1번은 불면증이나 우울증, 뇌신경 질환과 연관되는데 간질 발작도 경추 1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한의원 올 때마다 경추 1번 교정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밭전자 침을 머리에 9군데, 바둑판 혈자리죠. 바둑판 모양으로 혈자리에 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학생은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한약까지 같이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치료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양약을 조금씩 줄였어요. 4분의 1씩. 4분의 1씩, 2주에 4분의 1씩 줄여서 2개월 지난 지금 시점에는 아침에 한 알, 저녁에 반 알.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그래서 예. 총 2알. 처음에는 간질약을 4알 먹던 거를 지금은 2개월 지난 시점에서 2알 먹고도 간질 증상이 없고 한 번도 발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다행이네요. 예. 하지만은 이 간질 발작 치료는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턱관절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의료진한테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약을 줄이는 건 역시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겠죠. 예.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한 번이라도 발작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천천히 안정적으로 점차적으로 안전하게 치료해야 된다. 이처럼 간질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우울증, 불면증, 이런 두통, 어지럼증 같은 뇌신경 질환과 연장선상에 있다. 경추 1번을 치료해주면 또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턱관절과 경추 1번 치료해주면은 뇌신경이 안정되면서 간질도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오늘 불면증, 우울증, 또 간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뇌신경 관련 질환이 있을까요? 네, 턱관절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이제 뇌신경 관련 질환 오늘 말씀드렸죠. 3가지. 예. 불면증, 우울증, 간질. 그리고 주요 좀 심각한 질환을 좀 말씀드렸고,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눈꺼풀이 한쪽이 떨린다. 예. 얼굴에 한쪽이 자꾸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얼굴에 한쪽이 경련이 일어나신 분들, 근육이 떨리는 분들 역시 뇌신경 관련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틱장애, 소아나 성인 요즘에 틱이 많은데, 그렇죠. 예. 틱장애, 음성틱과 행동틱이 있죠. 그 다음에 뚜레장애, 사경증과 같은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 그 다음에 치매 같은 증상도 뇌신경 관련 질환이고, 파킨슨병 역시 뇌신경 관련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들 역시 턱관절 치료로 조금씩 호전될 수 있는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질환은 두통, 어지럼증, 만성 피로, 이명과 같은 증상들은 턱관절 치료로 빨리 좋아질 수가 있고, 간혹 이제 신경이 너무 예민하신 분들, 신경과민증, 그다음에 중풍 후유증, 뇌 속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터져 있는 흔적이 있는 분들, 그리고 불안증, 공황장애 같은 증상 역시 뇌신경 관련 질환으로 턱관절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예.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뇌신경 관련 질환과 턱관절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